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추락하는 토트넘에는 손흥민이라는 날개가 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죠. 브렌트포드 원정으로 치렀던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무려 7경기 동안이나 이어져 왔던 장기 리그 무승을 끊어냈던 이유는 손흥민 선수의 미친 코너킥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웠던 스루 패스를 통해 파페 사르의 쐐기골을 어시스트했던 원맨쇼에 가까운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언론 그리고 우리 팬들이 이 경기에서 정말 궁금해했던 것은 경기가 끝났을 때 손흥민 선수가 경기 전에 하듯이 선수들을 둥글게 모아놓고 허들이라고 얘기하죠. 모두가 어깨동무를 하고 스크럼을 짜서 이야기를 나누는, 주장이 또 한 번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손흥민 선수의 입모양이 보이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궁금했었는데 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직접 설명도 했고 그 이후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고 또 선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밝힌 것인데,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대단했던 캡틴 스피치에 들어있는 그의 생각, 그리고 토트넘이 캡틴 손흥민 선수와 함께 무려 17년 동안 이어져 왔던 무관의 악몽을 끝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걸고 있는 이유,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경기 마치고 선수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자축하고 있는 상황, 가볍게 또 밝게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 선수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다가 일제히 한 곳을 바라봅니다. 누군가가 오고 있었던 것, 바로 주장 손흥민 선수가 슬슬 걸어오면서 뭔가 결연한 표정으로 모이자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부주장 역할을 하고 있는 벤 데이비스 선수가 먼저 이걸 포착하고 선수들에게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파페 사르 역시 장난치고 있다가 다가오는 손흥민 선수 쪽으로 두 손을 딱 벌리고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준비를 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파페 사르는 그냥 인사하러 오는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팀에서 거의 또 다른 주장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클루셉스키는 조금은 진지한 표정으로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또 다른 유망주 데인 스칼렛도 경의에 찬 존경심에 어린 눈빛으로 조금은 다른 표정, 다들 즐거워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 이제 진지한 모습으로 걸어오니까 지켜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는 먼저 머쓱하지 않도록 파페 사르가 두 손을 벌리니까 탁 쳐주고 어깨동무하고 선수들을 끌어모으고 또 벤탄쿠르까지 불러 모으면서 우리 허들 모으고 얘기 좀 하자라고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여드린 초반의 사진처럼 뭔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는 다들 감동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이야기 나누고 흩어지는데 그레이라든지 스칼렛, 특히 어린 선수들이 이게 진짜 주장이구나, 이게 프로팀의 월드 클래스 선수가 보이는 마음가짐이구나라는 것을 뭔가 그 느끼고 끌어오르는 그런 모습 속에 탁 가서 개인적으로도 고맙다, 대단하다, 잘해보자 이런 좀 의지를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손흥민 선수는 언제나 경기 기회를 못 받고 있는 뒤에 있는 선수들, 어린 선수들, 유망주들까지도 늘 다독인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 스크럼에 끼지 못했던, 조끼를 입고 몸만 풀었던, 아직 데뷔전도 치르지 못했던 어린 선수들에게도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해주고, 결국에는 유로파리그 경기 외에는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오스틴에게도 따로 포옹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런 점들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왜 진정한 주장이냐, 카리스마가 없다, 호통을 안 친다, 너무 무르기만 한 부드러운 소프트한 주장 아니냐, 주장감 아닌 거 아니냐, 윽박도 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손흥민 선수야말로 지금 토트넘이라는 팀의 특성이라든지 어린 선수들이 많고 또 그 어린 선수들이 시대가 변해가면서 소위 MZ세대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이제 G세대라고 좀 더 구분해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2000년대생 정말 어린 선수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1992년생인 손흥민 선수가 거의 조카뻘 내지는 아들뻘일 수도 있는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본인도 어린 나이에 또 당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 역시 신세대로 또 유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한국의 정서와 더불어 유럽 선수들의 정서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형태로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카리스마 넘치는 베테랑 주장, 힘으로 강하게 이끌어가는 모습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손흥민 선수와 같은 형태도 분명히 장점이 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해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스스로 함께 나가자. 항상심을 통해 발전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서 제가 명확하게 이 입모양을 독순술사는 아니기 때문에 팩트다라고 전해드리긴 어렵지만 폴겟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폴겟이 오늘을 잊지 말자인지 오늘은 잊고 더 앞으로 나아가자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 벤 데이비스도 한마디를 거들고 팬들이 야유할 때 앞서 나가서 우리 함께 투게더 함께 뭉쳐서 힘내보자라고 또 팬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팬들의 마음을 조금 움직이려고 노력했던 페드로 포로까지도 한마디를 거들게 되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내가 했던 것은 우리 잊고 나가고 다 어떻게 하자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라 칭찬을 했다라고 했어요. 선수들이 이날 경기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수비적으로 강한 집중력 보이고 몸 던지고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시했던 그 방향성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 우리가 철학이나 우리의 축구나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승을 끊어내고 연패를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던 고생을 칭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벤 데이비스가 중요하면서 좋은 말을 보태줬다라고 했고 베테랑 선수로서 내가 주장직을 수행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 선수라고 하면서 기쁘다. 주장으로서 내가 리더십을 분명히 발휘해야 되고 팀을 이끌어야 되지만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팀이 그래도 정상화되고 뭉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장으로서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나를 따라주는 많은 선수들 덕분이다라고 또 한 번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들이 이 인터뷰를 봤을 때 역시 손흥민 선수가 큰 사람이자 큰 리더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이 부분까지도 어찌 보면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팀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선수들 각각이 열심히 한 부분들은 누가 따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했고 너희들이 잘한 것 인정받고 싶을 것 같고 칭찬받고 싶을 것 같고 언론에서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감독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생각하겠지만 선수들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마음 알지만 그 보상은 스스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 것 내가 스스로 그 결실도 가져와야 된다. 그 보상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승리이고 우승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가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보상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실질적인 보상은 내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한 것이 많은 매체들과 경기 끝나고 가졌던 믹스트존에서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 전체 손흥민 선수의 발언을 차분하게 번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리그 경기, 엘프스보리와의 경기까지 포함해서 돌아본다면 지금 11위,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올 시즌에서 우리 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엘프스보리전을 이김으로써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16강전에 2월에 추가적인 플레이오프 없이 게다가 톱시드를 받으면서 진출해서 유리하게 16강전을 치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경기 잘 치렀고 이겨냈고 또 그 경기에서 유망주들이 모두 골을 넣으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브렌트포드전을 이긴 거잖아요. 프리미어리그 경기. 이거 졌다면 정말 강등권 17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었는데 이 두 경기 잘 치렀고 그 두 경기를 잘 치렀던 과정에는 저는 항상 매 경기를 결승전인 것처럼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조율하고 이 경기 다음에 뭐니까 하고 아니다. 이 하나하나를 진짜 컵대회 결승전 이 경기 이기면 우승이다 라고 생각하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엘프스보리와의 경기 전반 45분만 뛰었지만 무려 10개의 드리블 돌파를 성공했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기술적인 집중력을 보여줬던 것들이라든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어려웠던 순간 또 한 번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경기 때처럼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코너킥으로 상대 자책골을 유도했던 장면이나 하나의 딱 그 길을 보고 찔러줬던 사르를 향한 스루 패스도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가 지금 정말 예전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를 때와 같은 엄청난 집중력으로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 선수는 모든 걸 걸고 있다. 이번 컵 경기 바로 우리 시간으로 2월 7일 금요일 새벽에 있을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4강 2차전 경기는 결승전까지 딱 한 걸음이 남아있는 상황의 경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모든 경기를 결승전처럼 임하지만 이 경기는 정말로 결승전이다. 1차전을 우리가 1대0으로 이겼지만 이 경기 비기기만 해도 결승에 오를 수 있지만
2골 차로 패배하지 말라는 법이 분명 없는 안필드 원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웸블리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팀으로서 우리는 이 경기를 잘 준비해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명 이 스크럼을 짜고도 위고 웸블리, 우리 웸블리로 가보자. 이거 끝난 거 아니다. 오늘 잘한 거 잊고 취하지 말고 아직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너희들이 쏟아낸 거 진정한 보상? 칭찬이 아니다. 우리가 결승 가고 우승하는 것, 그게 진정한 보상이다. 집중하자.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봐야 돼요. 그걸 위해서 지금 필요했던 건 질책이나 호통이나 카리스마를 보여갖고 막 난리치는 게 아니라 연패를 끊고 승리를 거두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자신감을 키우고 리듬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승리와 칭찬이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위해 나는 주장으로서 나만의 방식으로 팀을 이끌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안정된 수비 조직력 속에서 필요할 때 잘 해준 것을 칭찬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점은 분명히 아무리 많은 골을 먹어도 골을 더 넣어서 이기겠다라고 방향성을 잡았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식과는 달랐어요. 경기 내내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파울도 하고 수비도 조율하고 올라가지 말라고 손짓도 하고, 어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는 다른 형태의 축구가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가 팀의 전술적인 부분까지도 조율하고 있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따라준 선수들에게 고마움도 표하고 칭찬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수단이 자신감을 되찾고 팀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감독에 대한 비판, 서로 누가 잘못했다, 뭘 바꿔야 된다, 의견 대립과 분열과 내부 혼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게 팀의 마이너스가 아닌, 그걸 개선하고 조율하고 하나로 뭉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감독 저격하고 내 계약 불만 말하고 외부적으로 팀적으로 팬들이 팀을 불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손흥민 선수는 참고 인내하고 누구보다 성숙하게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서 승리야말로 팀이 단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는 경기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승리를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았고 집중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얻어왔던 것이고, 심지어 적장인 지금 11위까지도 팀을 끌어올렸던 브렌트포드의 프랭크 감독조차도 토트넘이 올 시즌 보여준 최고의 수비를 봤다라고 칭찬을 할 정도였는데, 그 부분을 사실상 선수 겸 감독과도 같았던 주장 손흥민 선수가 만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경기 끝나고 이런 캡틴 스피치가 이례적으로 따로 나왔던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선수들이 오늘 보여준 희생과 노력에 대해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벤 데이비스도 항상 팀의 동기부여를 같이 해주고 있다. 나 역시 고참 선수 중 한 명으로서 내가 팀에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내가 지난 며칠간 해왔던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라면서 본인이 노력한 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나를 포함한 이런 선수들이 노력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은 누구도 해주지 않는다. 나는 그걸 주장으로서 필요한 부분을 칭찬해줬지만, 우리 보상은 우리 스스로 결과로, 타이틀로, 트로피로 얻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선수들에 대해서 어린 선수들이 많지만 더 어릴 때부터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이제 그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주어진 기회를 살리고 있는 후배들, 유스 출신 선수들에 대한 칭찬도 했는데요. 한 명 한 명이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이날 경기 MOM을 받은 제드 스펜스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뿐 아니다. 아치 그레이, 루카스 베리발, 파페사르 또 득점도 했고, 이 선수들 모두 잘해줬고, 마이키 무어 오늘 선발 출전해서 아쉬운 모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잘해줬다. 이 무대는 어린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인데, 그들이 팀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선수들이 노력의 보상을 받고 있는 것도 나에게는 기쁨이다. 나 역시 그런 일들을 거쳐오면서 이 선수들이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들에게 해줘야 할 말과 그들에게 제공해야 될 분위기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게 바로 리더 손흥민 선수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물론 이게 끝이 아니다.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나 역시 주장이지만 팀의 동료로서 이 선수들이 더 성장하고 더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리고 나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고 또 한 번 얘기해요. 벤 데이비스, 또 프레이저 포스터 같은 고참 선수들도 함께 나를 도와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또 새로 팀에 올라오거나 합류하는 선수들을 푸시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외부에는 항상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뛰지 못하고 있는 선배 선수들조차도 팀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서, 경기에 뛰는 선수들만이 아닌 이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단과 스텝 모두들이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쳐서 17
18년간 이어져 왔던 무관을 끝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손흥민 선수는 강조한 겁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가 이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장 직캠을 통해서 여러 번 나오지만 정말 맨유전 카라바오컵 그 코너킥 득점과 거의 유사한 궤적으로 자책골이긴 해도 이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골문 안으로 명확하게 들어가고 있는 코너킥이었어요. 이거는 득점으로 인정이 돼야 하는, 정정이 돼야 하는 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페사르가 넣은 추가골 골 시퀀스가 공개가 됐는데 저희가 설명드릴 때도 벤탄쿠르가 주고 손흥민 선수가 찔러주고 스펜스가 벌려주고 사르가 그 벌린 공간 사이로 들어가서 골을 넣었지만 골키퍼 킨스키부터 수비수 그레이, 비에리발 정말 많은 토트넘의 11명 출전 선수 전원이 한 번씩 공을 터치하는 엄청난 빌드업 과정 속에 나왔어요. 물론 그 시작점에서 조금 미끗하면서 공을 빼앗길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팀원 전체가 서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하나로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노력하고 있는지도 보여준 장면이거든요. 이게 팀적으로 아예 준비된 전술적인 책략이 맞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팀이 분명히 손흥민이라는 주장을 통해 뭉쳤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그 골에 어시스트는 손흥민 선수가 했죠. 이게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69회 어시스트였는데 데런 앤더튼과 최다 도움 동률이었다가 이 도움으로 토트넘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단독 최다 득점 도움 기록을 세운 것이고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기록하면 70개가 되는데 이 기록을 통해 또 하나 의미 있는 기록이 무엇이냐? 지난 10년간 유럽 5대 리그 최다 공격 포인트 선수가 누구냐라는 데이터를 프랑스 축구 데이터 매체에서 소개를 했는데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3위에 올라 있어요. 최신 데이터를 포함하자면 195개입니다. 126득점, 69도움이니까요. 이제 200호까지 5개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지난 10년간 200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는 157개의 살라, 그리고 이미 토트넘을 떠나면서 분데스리가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올리기 어려워진 256개의 해리 케인이죠. 이 기록이 프리미어리그 3위에 해당할 정도로 10년간 최고의 공격수가 손흥민 선수다라고 볼 수 있는 기록인데 다른 유럽 5대 리그를 보더라도 이 기록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는 치로 임모벨레가 217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손흥민 선수보다 지난 10년 동안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유일한 선수이고 프랑스 리그강에서도 킬리안 은바페가 유일해요. 라리가에서는 물론 메시, 수아레스, 벤제마, 그리즈만, 아스파스까지도 200개를 넘겼고 호날두가 중도의 유벤투스로 가면서 171개에서 멈추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라리가로 간다고 해도 손흥민 선수가 6번째에 해당하고 올 시즌 남은 경기 기록을 통해서는 충분히 200개를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5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분데스리가를 보더라도 레반도프스키와 토마스 밀러 2명만이 손흥민 선수보다 많은 기록이다.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도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 선수보다 공격 포인트가 많은 선수가 10명밖에 없었다라는 것. 즉 지난 10년간 손흥민 선수는 유럽 탑 10에 해당하는 공격수였다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퍼즐 우승컵이 필요한데요. 2월 7일 금요일 새벽 5시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이 결승에 올라서 손흥민 선수가 카라바오컵을 들어올린다면 17년 만에 무관을 끝내게 되고 2월 10일 월요일 새벽 2시 35분에는 에스턴 빌라와 FA컵 32강전 이 경기 이긴다면 FA컵의 우승 희망도 이어지고 유로파리그 16강도 올라 있습니다. 2001년이었죠. 마이클 오원이 리버풀에서 유로파리그, 리그컵, FA컵 다 우승시키면서 미니 트래블로 발롱도르 수상했었는데 손흥민 선수도 비록 리그 성적은 추락하고 있지만 리그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컵 대회 3개 모두 집중해서 컵 트랩을 이루고 발롱도르까지 도전해보는 엄청난 시즌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그 위대한 도전 리버풀전 입중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입중계 알림과 정밀한 분석, 현지 반응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